얼마 전에 개인연금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한 그 강의를 전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둘 차이, 가장 큰 둘 차이의 차이점 뭐였었나요? 물가 상승률 부분이었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물가 상승률 대비를 해서 올라가죠. 받는다고 하더라도 평생 받는다라고 이제 은퇴 후에 이제 연금을 받은 그 시점 부분에서 물가 상승률 대비를 해서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는 측면이 있고요. 국민연금은 그렇고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소득공제라든가 그런 혜택들, 이제는 금융 이자 소득 부분에 대해서, 금융소득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세금이 적다라는 측면들이 개인연금으로서의 그 혜택들 때문에 국민연금의 풀로 채우고 추가로 그 나머지 공백, 왜냐하면 우리가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이 연금을 받으면 좋겠는데 그 공백이 있잖아요. 그 공백을 위해서 개인연금 채우라 라는 말씀드렸던 그 연장선, 이를 보고 변액보험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개인연금도 가입을 해봤고 보험도 역시도 마찬가지로 가입을 했었습니다. 자, 이 부분 왜 가입했는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지금은 유지하고 있는지 부분들까지 첨부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질문 한번 같이 한번 봐보면서 상담 전달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32살 직장인입니다. 유튜브로 좋은 내용들 잘 보고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좋은 정보들 많이 얻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땅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예전부터 교보생명에 매달 10만 원씩 넣는 변액보험을 가입했는데 2032년까지 매달 10만 원씩 넣으면 2,400만 원이 됩니다. 자, 그 돈을 65세 이후에 매년 얼마씩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원금 보장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원금 보장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돼서 원금보다 적은 돈을 받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에 그 이익적인 측면 부분들을 고려를 하고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원금까지 보장이 안 된다라는 그 부분 안다라면 굉장히 자괴감 빠지겠죠. 왜냐하면 엄청 지금 넣고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투자의 주체가 우리가 아닐 때 굉장히 더 불안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컨트롤 한다라고 하면 실시간으로 이를 파악을 하고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모르잖아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더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을 주셨죠. 자, 지금 해지할 경우 제가 지금까지 넣은 900만 원 원금에서 852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900만 원에서 850, 48만 원 손해를 봤는데 한 4%, 6%, 5%, 48만 원이면 한 5% 정도 손해를 보는 것이죠. 자, 지금 해제를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쭉 넣어도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이상한 질문이라면 죄송해요. 답변 부탁드려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라고 말씀을, 이런 상담 전달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사연을 본다고 하더라도 변액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원금이 손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그 불안감으로 이 상담을 전달해 주셨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월급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 생활적인 부분을 제외를 한다고 조금의 남는 돈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이 가만히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든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로 변액보험에 가입을 했던 적이 있었죠. 한번 이 조그마한 그 비용이라도 짜투리 비용인데 한번 투자를 해서 좀 불리고 싶다라는 그 생각으로 저도 가입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변액보험, 이 변액보험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변액보험이라는 것은 변액적인 거예요. 변액적인 거. 크게 생각하면 변액을 한다. 어떻게 변액을 하냐? 보험료 중에 일부를 투자를 해요. 펀드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주식에 투자를 해서 이 투자 수익적인 부분에 있어서 수익이 난다라고 했을 때에 그 일을 나눠 갖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다라는 부분이 변액보험이에요. 자, 큰 그림 부분에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변액보험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투자적인 수익도 수익이지만 가장 큰 게 뭔가요? 10년 가입을 해서 비과세라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일단 금융소득 같은 경우 15.4%를 이자소득으로 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금, 저적금이라든가 적금 만기 때에
원금 다 회수를 하냐,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다 회수하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자 세금을 떼요. 이자 소득세를 뗍니다. 자, 그게 15.4%예요. 근데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퍼센테이지가 소득공제가 되는데 세액공제까지 된다는, 그러니까 이제 그 3.3%에서 5.5%까지 15.4%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죠. 굉장히 작은 비용만 이자소득 부분에, 금융소득 부분에 차감을 해서 전달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변액보험은 어떤가? 10년 이상 장기로 이 등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가입을, 납입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자소득 15.4%가 없다는, 비과세가 된다라는 것이죠. 장기간 넣었을 때요. 그런데 이 큰 장점이 있는데 더 큰 단점들이 있어요. 더 큰 단점이 있다. 어떤 거냐면, 앞서 말씀드렸죠. 이런 투자 수익 부분에서 나눠 갖는다라는 거죠. 투자 수익 부분이 생긴다라고 하면 나눠 갖는데, 투자 수익이 안 남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되면 어떡하나. 나눠서 이제 뿜빠해야 돼요. 나눠서 뿜빠해야, 원금 보장 안 된다는 거예요. 원금 보장이 안 된다. 투자 수익이 안 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뭐 N빵 할 수가 있는 게 없잖아요. N빵으로 메꿔 내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구멍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단점들을 가지고 있고, 이 첫 번째 단점은 첫 번째 단점이고, 두 번째 단점은 이 가치적인 부분이 하락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질문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문의를 하셨어요. 이 원금 보장되는, 원금은 보장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은이 굉장히 의미하는 게 굉장히 크다. 원금만 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축한 것만큼 저축만 줄 것 같다. 마이너스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이 변액보험사 같은 경우는 큰 소리 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자, 32년에 받는다고 했거든요. 제가 14년 있다가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2,400만 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14년 이후에 그 2,400만 원에 해당되는 그 가격적인 부분, 우리가 이때까지 이 2,400만 원 같은 경우는 저축을 했다라는, 원금이 2,400만 원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지금의 2,400만 원과 나중에 2,400만 원의 그 가치의 차이는 날까요? 당연하게 나겠죠.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2,400만 원을, 자, 3% 물가 상승률 대비를 해서 복리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14년 있다가 얼마가 과연 돼 있을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화폐의 가치는 갈수록 떨어집니다. 물가 상승률 대비를 해서 점점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2,400만 원과 14년 있다가 2,400만 원의 가치는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2,400만 원을 받는데 과연 2,400만 원이 얼마의 가치일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치로 한번 분석을 해본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3%로 2,400만 원을 복리로 한번 늘려봤습니다. 14년 있다가 얼마가 되는지 3,650만 원이 됐어요. 자, 지금과 차이, 2,400만 원과 차이는 1.5배였습니다. 1.5배. 그런데 14년 있다가 2,400만 원을 줘요. 그럼 14년 있다 2,400만 원 원금만 준다라는 가정하에 본다라고 하게 1.5배에 해당하는 가격만큼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가치로는 지금 2,400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현재 가치 2,400만 원만 받을 뿐이지 가치로는 1,600만 원만 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시간에 따른 물가 상승을 대비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2,4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2,400만 원 생각해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2,400만 원, 지금의 1,600만 원을 받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30년 전에, 자, 짜장면 가격과 지금 짜장면 가격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 짜장면 가격 200원 했을 때가 있어요. 그때 200원과 지금 20년, 30년 전 후에 200원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격차를 보이지 않겠습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시간에 따라서 화폐 가치가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부분이 있죠. 자, 이런 측면, 화폐의 가치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원금만 회수를 한다라고 하기에는 훨씬 큰 손해, 1.5배만큼 손해를 본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제 사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변액보험을 든 적이 있습니다. 변액보험 10만 원 들었고요. 개인연금 30만 원, 10만 원 든 적이 있었죠. 근데 이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소득공제가 돼요. 자, 그런 의미 때문에 가입을 했었는데 30만 원, 40만 원 총 10만 원, 30만 원 중에 30만 원 취소를 하고요. 변액보험도 취소를 했습니다. 딱 하나 있어요. 10만 원짜리. 왜 그랬었냐면 하나같이 이런 재테크 고수들, 그리고 이런
투자의 그런 책들을 읽어보게 되면 초창기 특히나 저같이 이제 엔트리 레벨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하나같이 그런 고수들 같은 경우는 가입을 하지 않더라고요. 가입을 하지 않는데 그런 이유 부분을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 같은 경우 워낙 고수이고 그 자신의 영향력적인 부분으로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변액보험 부분을 가입을 안 하는 이유, 디테일한 이유를 한다라고 하면 변액보험사에서 굉장히 싫어하겠죠. 그러다 보면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서 가입하지 않았다라는 그 짧게 그런 얘기 들었는데 책들을 읽어보다 보니 일단은 가입을 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회초년생이잖아요. 이제 막 재테크를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종잣돈 빠르게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만 원도 아쉬워요. 20만 원도 아쉽습니다. 굉장히 타이트하게 종잣돈을 모은 상태에서 투자를 해야 될 수 있는 그 자금적인 부분을 확보가 일단 우선이다. 노후 부분은 그 추후에 이 재테크 한다라는 그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노후 준비 부분에 포함되기 때문에 굳이 이런 부분으로 할 필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가입을 했던 거는 사실 이 10만 원적인 부분, 그러니까 10만 원을 변액보험으로 가입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은행을 주중에 시간이 날 때마다 은행에 들어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취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이 상담사 분들이 또 있으시잖아요. VIP실 같은 경우는 이 변액보험의 개인연금 이 가입적인 부분에서 거기 상담을 해주는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변액보험이 괜찮은 게 있다. 괜찮은 게 있다고 해서 여기 들어보니 비과세도 있고 10년 가입을 한다 비과세 있고 그리고 이 투자까지 해서 이 투자 수익이 난다라고 하게 되면 이익까지 갖추면서도 노후 준비까지 하는 3박자를 다 갖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홀려가지고 가입을 했는데 제가 가지고 통장에 있던 20만 원을 일단 초반에 그래 넣고 난 다음에 10만 원씩 매달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런데 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수익이 굉장히 작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실제로 제가 투자를 한다,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기는 양도 차익도 가져가면서 월세 차익까지 가져갈 수가 있다. 근데 월세 수익률 같은 확정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수익률이 8, 9% 대출 없다고 하더라고요. 8, 9% 이상 대출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신용대출, 담보대출 받는다고 하더 남는 부족한 그 금액적인 부분을 채워야 되는데 이 금액적인 부분이 들어온다라는 수익률이 확정적인 10% 이상 15% 가까이 되는 수익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싹 정리를 했죠. 변액보험 10만 원 해제를 하고요. 이제는 개인연금 30만 원도 바로 해제를 했습니다. 근데 해제를 하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전화상으로 해제가 됐어요. 해제가 됐는데 변액보험 같은 경우 전화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와야 된다. 그래서 해외 주재원 근무를 하고 있었을 때 가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같이 말리더라고. 와, 이런 상품은 없다. 지금 절대 안 나온다. 너무 좋은 이자 수익이 너무 좋다. 지금 수익도 너무 잘 나고 있는데 지금 해제를 하면 원금은 까인다. 원금 까이는데 하겠냐? 너무 지금 수익률이 좋다. 이런 얘기들만 해서 취소를 하려고 왔는데 이익이 난다고 하고 지금 해제를 하면 손해를 본다라고 하니 헷갈리더라고요. 분명히 저는 해제를 하러 왔는데 한 텀을 그래서 넘겼어요. 넘겼다가 집에 와서 생각을 하고 또 이제는 해외 주재원 근무 다시 복귀를 해서 생각을 하는 내가 왜 해지 안 했을까? 라는 생각으로 또다시 갑니다. 또다시 가니 또 마찬가지로 이걸 해제하시게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걸 해제, 이거 해제 안 하는 게 낫는데 막 흘려가면서 그런 얘기.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 바로 해제를 했는데 물론 원금은 다 회수를 하지는 못했지만 훨씬 더 큰 수익률이 있다. 말씀드렸듯이 변액보험 물가상승, 우리 개인연금이라든가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연금 그 물가상승률을 대비해 주지 않고요. 이 변액보험도 마찬가지로 물가상승률을 대비해서 반영해 주지 않죠. 굉장히 이제는 이 손해를 일단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날 수가 있다라는 그 측면들까지 더해진다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품이다라는 개인적인 결론에 이르렀어요. 훨씬 더 큰 수익률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굳이 그런 물가상승을 대비를 하지 않는 금융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 실물자산,
굉장히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지 않겠어요. 물가 상승을 대비를 한다는, 물가 상승이 올라가면 갈수록 실물자산 같은 경우는 가치가 올라간다는 측면이 있다. 특히 그 가치가 올라가는 그 부동산들이 가치가 올라가는,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희소한 그런 물건들,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은 잘 안 오르는 게 사실이고요. 아파트 같은 게 오르죠. 희소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어디든 지을 수가 있다는 측면으로 조금 덜 오르는 것 같고, 아파트는 물가 상승을 대비해서 가장 반영을 잘 시키는 그런 상품이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물가 상승률 대비를 해서 양도 차익까지 가져가고 월세 수익까지 두 가지 동시 투트랙 전략으로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실물자산 투자 부분에 집중을 저는 했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변액보험보다도 저는 여러 가지 강의들을 많이 해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강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피 투자도 가능하고 300만 원 안쪽으로도 투자를 충분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강의들을 여러 번 전달해 드리고 있죠. 자, 이런 강의적인 측면을 확인을 하고 충분하게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그 생각으로 투자 공부를 해보시라. 충분하게 더 가치 있는 2,400만 원만큼 훨씬 더 큰 그 수익률이 날 수 있는 그 투자처가 많습니다. 도전 안 하는 사람은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서서히 침몰하는 거지, 서서히 실패하는 것이지 궁극적으로는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런 성공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꾸 또 더 많은 일을 해봐야 되고, 많은 일을 해보려고 하면 열정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으로 주식캐스터님, 변액보험 이거 가입 계속 해야 될까요? 에 대한 해답 전달되는 시간 가졌습니다. 시청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